네, 이번 시간에는 비잔틴 톨러런스한 디센트럴라이즈된 환경에서의 SGD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거고요. 네, 실제 서비스 환경에선 비잔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비잔틴 톨러런스한 방법을 사용을 하면 그런 일부의 비잔틴들이 있어도 내구성 있고 탄력성 있는 FL을 수행할 수 있다 라는 게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다음 페이퍼를 참조해서 본 강의를 제작을 했고요. 우선 요약입니다. 새로운 로버스트한 SGD 어그리게이션 룰을 제시를 했어요. 저자들이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비잔틴이 임의의 조작이 가능한 상황 하에서 돌아가는 SGD 통합 규칙인 거죠. 비잔틴 저항성을 증명을 하고 지금까지 비잔틴을 다루지 않았던 현재의 접근 방식, 그냥 Fed Average인데 분석 및 비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FL을 포함해서 디센트럴라이즈드한 머신러닝은 여러 종류의 공격에 취약합니다. 공격에 대한 탄력성이라던가 저항성은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일반화된 실패 모델인 비잔틴 페일리어를 고려를 합니다. 통신하는 값이, 전송하는 값이 임의의 값으로 위변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고, 실패라든지 공격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제약이 없는 상황. 군산학습 프레임워크는 파라미터 서버를 가정을 했어요. 이건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고, 파라미터 서버라는 이 서버가 모델의 글로벌 복사본을 들고 있고 클라이언트들로부터 그레디언트를 받아서 통합하고 다시 전파하고, 클라이언트 혹은 워커라고 하는 주체들은 서버로부터 최신 모델을 받아와서 개인 데이터로 학습을 하고 그레디언트를 혹은 가중치를 전파를 하게 됩니다. 다시 서버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 페일리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행렬로서 표현이 가능한데, n명의 워커, 제가 아까 클라이언트라고 했는데 n명의 워커가 각각 그레디언트를 전송을 할 때 D차원의 그레디언트를 가진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명의 워커랑 8차원의 그레디언트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림처럼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 예전에 클래식한 비잔틴을 고려를 할 때는 워커가 비잔틴인 경우를 상정을 했어요. 1번 워커, 2번 워커가 비잔틴이라서 이 회색 박스 칠한 게 위변조된 값이다. 얘를 좀 더 일반화를 했습니다. 저자들이 차원에서 임의의 원소가 위변조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격자는 모델 학습을 방해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고요. 이는 SGD 수렴을 느리게 만들거나 나쁜 솔루션을 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비잔틴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갬버라고 해가지고 공격자가 데이터를 무작위 선출해서 악의적으로 수정을 합니다. 전통적인 비잔틴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옴니시언트라고 해가지고 모든 워커들이 전송한 그레디언트를 비잔틴이 다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것들을 다 총합한 거에 매우 큰 음수를 곱해서 제시를 합니다. 원래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매우 큰 음수를 곱해버려서 이쪽 방향으로 가버리도록 하는 어택이고요. 가우시안 어택이라고 해가지고 일부 그레디언트 벡터를 무작위 벡터로, 특히 이제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무작위 벡터로 대체를 해버리는, 어쩌면 나이브한 비잔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차원에 대해서 비잔틴 값의 수는 절반 미만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어니스트 메이저리티는 비잔틴을 다루는 건 시스템에서 흔한 가정이에요. 이를 디멘셔널 비잔틴 이라고 칭하고, 그런 탄력성이 있는 시스템은 디멘셔널 비잔틴 탄력성 시스템이라고 칭합니다. 비잔틴 모델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전통적인 비잔틴 모델은 만약에 워커가 정직하다면 그대로 가고 비잔틴이라면 임의의 값으로 바꾼다 라고 해서 그림에서처럼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일반화된 비잔틴은 이렇게 한 단위로 살펴보는 게 아니라 차원별로 살펴보니까 제2번째 디멘션의 값이 코렉트하다면, 정직하다면 그대로 하고, 아니면 임의의 값으로 채워 넣어라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비잔틴 모델들에 대해서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 저자들이 제안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언 베이스드 어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데, 저자들은 총 3개의 미디언 기반 통합 규칙을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지오메트릭 미디언 같은 경우에는 기하 중앙값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평균에 대한 강건한 그런 로버스트한 추정량으로 자주 사용되는 메트릭입니다. 그림으로 살펴보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흰색 동그라미들의 값이 있다고 했을 때 흰색과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으로 찍는다 라는 게 바로 기하 중앙값입니다. 기하 중앙값을 찍는데 걔는 기존에 있던 값들에서 거리를 구해서 통합했을 때 제일 작게 만드는 그런 V이다. 앞으로 람다 혹은 지오메드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마지널 미디언이라고 해서 뮤 또는 말미드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 제2번째 차원을 벡터들의 제2번째에 해당되는 애들의 중앙값으로 뽑아냅니다. 미디언은 1차원 중앙값이라 해서 쭉 정렬해서 가운데 있는 값을 추출해내는 건데, 그림으로 보면 좀 더 쉬워요. 뮤의 제2번째 차원을 어떻게 결정짓느냐, 모든 벡터들의 제2번째 원소를 살펴본 다음에 솔팅해서 중앙값을 뽑는다. 모든 이 벡터 차원들에 대해서 이를 시행을 하면은 뮤를 구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비욘드 미디언이라고 해가지고 mean around media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비잔틴의 수 Q를 쉽게 추정을 할 수가 있다면 n-Q개의 값의 평균을 활용을 하자라는 게 mean around median 방법이고요. low, min, med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low의 제2번째 차원은 평균을 통해서 구합니다. 바로 중앙값에 가장 가까운 탑 n-Q 값들을 뽑아내서 그거의 평균이 low의 제2번째 차원의 엘리먼트에 해당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방법들의 각각 시간 복잡도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오메트릭 미디언 같은 경우에는 클로즈드 폼의 해법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추정을 통해 가지고 구할 수 있는데 이런 비고 타임에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얘는 즉 차원의 깊이와 워커의 수, 비고 DN과 유사하고요. 마지널 미디언 같은 경우에는 정렬을 해서 뽑아내야 되겠죠. 솔팅 알고리즘이 필요하니까 비고 dn, 로그 n인데 이 중앙값 선출을 위해서 셀렉션 알고리즘을 만약에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평균 시간 복잡도를 비고 n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각 차원 d에 대해서 비고 n을 반복하면은 평균적으로 비고 dn이 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비욘드 미디언은 평균 계산하는 게 좀 더 추가됐다 뿐이지 시간 복잡도는 마지널 미디언과 동일해서 평균적으로 비고 dn, 즉 이 세 가지 방법 모두 다 비고 dn에 평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렇게 코스트가 크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실험을 수행을 했는데 수렴성과 비잔틴 탄력성, 비잔틴 내구성을 평가를 했습니다. 두 종의 이미지 분류 태스크를 고려를 했고 첫 번째는 MNIST 데이터셋을 가지고 수행을 했고 두 번째는 물체인식 CNN을 가지고 물체인식도 수행을 했습니다. 20명의 워커가 있는 네트워크를 가정을 하고 10번 실험해서 평균을 구해서 표현을 했고요. 랜덤 시드는 고정해뒀고 평가는 탑1 또는 탑3 정확도를 사용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본 페이퍼의 어펜딕스에 잘 소개가 되어 있고요. MNIST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NIST에서 비잔틴이 없을 때의 탑1 정확도를 플롯을 그려보면 이 그림과 같은데 좀 더 줌해서 살펴보자면 제일 상위의 평균, 우리 일반적인 패드 에버리지 같은 방법이 제일 상위에 위치를 했고요. 지오 미디언이라든지 민 미디엄 이 두 방법이 마찬가지로 유사한 상위 포지션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멀 미디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낮게 위치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는 갬블러 공격이 있을 때의 탑1 정확도인데 갬블러 공격은 이 파라미터를 전체 한 서버에서 저장하는 게 아니라 20등분을 해서 20개의 서버에 저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각이 0.05%의 확률로 마이너스 1, 2, 20을 곱해가지고 비잔틴 행위를 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얘기를 합니다. 비잔틴이 있어서 어택이 있었으니까 민 방법은 높은 정확도를 얻을 수가 없어요. 반면에 멀 미디언이라든지 민 미디엄이라든지 저자들이 제안했던 방법은 거의 이 베이스라인이라고 할 만한 비잔틴이 없었던 평균 그 방법과 유사한 정확도를 가지고 있고요. 유의미하게 살펴봐야 되는 건 지오 미디언 같은 경우에는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다음은 옴니시언트 공격이 있을 때인데 이 옴니시언트 공격 같은 경우에는 워커가 총 20명이니까 벡터가 총 20개인데 20개의 벡터 중 비잔틴으로부터 6개를 교차한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평균은 최하인 정확도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민 미디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베이스라인과 유사한 그런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좀 눈여겨볼 만한 건 지오 미디언이라든지 멀 미디언이라든지 일반적인 비잔틴을 고려하지 않았던 방법보다는 훨씬 월등하게 성능을 잘 보이고 있지만 민 미디엄 방법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낮은 그런 면모를 보였다라는 걸 알 수는 있고요. 가우시안 공격이 있을 때는 마찬가지로 민은 별로 효과를 못 봐요. 반면에 지오 미디언이라든지 멀 미디언이라든지 민 미디언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라인과 유사하게 흘러간다. 특히 민 미디언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라인과 거의 유사한 정확도를 보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저희 예상대로, 저자들의 예상대로 민 방법은, 평균 방법은 비잔틴 탄력성이 없었고요. 지오 미디엄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비잔틴 탄력성은 있었어요. 아까 살펴봤듯이 디멘셔널한 그런 비잔틴 상황에서는 탄력성이 없었습니다. 멀 미디언이라든지 민 미디언은 전통적인 건 물론이고 디멘셔널 비잔틴 탄력성 역시 있었는데 그러나 옴니션트 공격에서 멀 미디언은 수렴이 약간 늦은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파라미터 서버 구조에서 일반화된 비잔틴 탄력성을 소개를 했고 세 가지의 종합감 기반 통합규칙을 제안을 했습니다. 얘네들은 실제로 계산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 복잡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 좋은 성능까지 보였다 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비잔틴 톨러런스한 특징을 가지는 SGD 어그리게이션 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질문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 혹은 GitHub 이슈로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바.